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셋, 코로나 이후의 리셋. 코로나는 자연이 그리고 지구가 인류에게 준 악몽과 같은 선물이다. 이제 지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해서 새로운 뉴 노멀, 모든 시스템을 리셋해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 리셋. 전 영상에서 시민들이 국가를 가상의 돈나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치인들은 그런 나무를 점점 더 많이 키우라는 격렬한 대중적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이때 결국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에는 이자라는 돈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자는 가상의 화폐입니다. 그 누구의 손에도 쥐어지지 않는 돈, 숫자로만 만들어지는 돈. 결국 이자는 진짜 지금 말들이 많은 가상화폐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돈, 이자. 결국 그 이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죠. 우리는 절대 볼 수 없는 돈, 이자.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명목적인 GDP의 증가로 실제 생산 효과가 올라가더라도 물가 수준 역시 상승을 해버리는 것. 돈을 많이 벌긴 번 것 같은데 물가도 같이 올라버린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고 싶은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돈이 그 돈이다. 분명한 건 가치 상승은 했는데 그 가치만큼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물가만 오른다. 내 봉급은 그대로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잡을 수 있는 건 통화 정책이죠. 통화 공급 그리고 통화 수요. 이걸 얼마나 정부에서 잘 엄격히 제한을 할 수 있냐. 결국 이게 그 나라의 힘이죠. 그러나 너무나 쉽게 통화 정책을 펼치고 물가를 조정하고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하나 있죠. 바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입니다. 그들은 돈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들여가면서 전 세계 각국들은 전 세계 피와 같은 달러를 쓰기 위해 자국의 화폐를 바꾸죠. 달러로. 그 바꾸는 과정 중에 생기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왔던 미국민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근데 그들이 지금 미쳐가고 있죠. 서비스 부분에 치중을 했던 그들의 GDP가 이제 빵꾸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인적 이동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깜짝 놀래고 있죠.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그들은 다시 또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란, 그리고 통화정책으로 뭔가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리플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 그들은 통화 정책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냥 통화 정책만으론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정말 극도의 냉정함으로, 극도의 뻔뻔함으로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벌릴 겁니다. 그게 저는 XRP 리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영상에서 제가 또 XRP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달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국적인 힘을 갖는 특권이자 경제적 묘약 노릇을 하는 세계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는 과도한 특권을 누려왔다. 정말 그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일부 분석가와 정책 이반자들은 달러가 지배하는 시대가 끝날 가능성을 생각해 왔다. 그들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촉매제가 될지 모른다고 여긴다. 그들의 주장은 두 가지다. 모두 신뢰 문제의 양면과 관련이 있다. 신뢰 문제, 달러의 신뢰. 모든 물건이든 제품이든 식품이든 결국 신뢰로 소비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까지 너무 막무가내로 신뢰를 했던 달러의 신뢰 하락, 결국
이 문제가 전 세계적 문제가 될 것이다. 경제를 현명하게 운영할 거란 면에서 달러 지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고 급격한 미국의 재정 상태 악화를 지적한다. 그들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가 결국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으로 본다. 저도 충분히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미국의 국방비, 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이제 노인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조제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복지후생정책, 이 돈을 다 합치면 연방 세수의 120%라고 합니다. 이런 지속 불가능한 상태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구제 금융시대에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도 구제금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아마 미국의 부채를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미국은 건강하다, 미국은 튼튼하다, 자꾸 광고를 하고 있죠.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을 떠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위는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면 실행 가능한 대안은 무엇일까? 제가 전쟁과 통화 정책을 예측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나열을 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 미국은 가공할 만한 세계적 금융 패권국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 패권국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지만 엄격한 그들의 자원 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유로도 달러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유로존 붕괴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영구적으로 사라지기 전까지는 절대 기축통화로 쓰이기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가상화폐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의 경우 아직 달러를 대체할 만한 화폐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달러 패권을 꺾을 수 있을지도 모를 디지털 화폐 발행 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답이 딱 나오네요. 리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실험들은 분명히 디지털화 확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미국의 중개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통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각성하라, 미국. 미국의 각성은 결국 통화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 디지털 안에 화폐를 결국 바꿈으로써 리플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미국이 아주 쪽팔리지 않게 떳떳하게 아주 부드럽게 유연하게 기축통화국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뻔뻔하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달러 패권의 존재 여부는 미국에서 일어날 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달러의 중요성은 국내에서 시작된다. 미국은 세계적인 신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경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의 지위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 달러가 가지는 과도한 특권은 세계적인 힘,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 기관들의 업무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의 패권이 위협받는 순간 미국은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자기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독자 정책을 더 선호하면서 그러한 역할이 덜 확실하고 보안 보장도 덜 철저해진 것처럼 보인다면 달러가 누리는 안전 프리미엄은 줄어들 수 있다. 이 코로나19는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를 긴밀한 협력으로 이끌어줄 걸로 기대했던 점진적 융합 과정에 작별을 고할 수밖에 없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들이 니네들까지 봐줄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줬던 달러를 빨리 갚아.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부도가 눈앞에 보이죠. 저리로 빌려줬던 달러들을 다시 고리로 받으려는 미국. 어쩔 수 없이 자국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빌렸던 나라들이 기축통화국이라는 명목하에 그들의 돈놀이에 결국 농락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오직 했으면 베네수엘라가 비트코인을 자국의 화폐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달러의 놀이개가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달러만이 살 길이다. 달러를 많이 보유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짐으로써 더 이상 달러가 답이 아니구나. 이런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분명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전 세계 각국들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경제적 위험이 결국 사회적, 지정학적 문제들과 상당 수준 결부된다는 사실이 극명해졌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적 리셋이고요. 이제부터는 챕터 3, 사회적 리셋, 사회적 리셋에 관한 이야기를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전 미국 국무장관은 국가는 각 기관들의 재앙을 예견하고 영향을 차단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어야 응집하고 번창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많은 국가 기관들은 그들의 실패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예측하지 못하고 많은 영향들을 차단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을 못 주었고 이런 팬데믹이란 어마무지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들의 무능함이 낱낱이 드러내지고 있었죠. 정치인들 밑에서 그들을 믿고 따랐던 시민들. 이제 사회적 리셋은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더 많이 들게 하는 게 정치적 리셋이나 경제적 리셋보다 사람들 개개인들의 삶이 결부되는 이런 사회적 리셋이겠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것도 약간은 배부른 자의 고민이지만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사회적 리셋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또 바로바로 와닿는 느낌들이죠.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던 건 어쨌든 가난한 나라였죠. 결국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은 사회적 비용이 넉넉했던 나라들이죠. 가난한 나라에서 코로나19를 겪는다는 건 굉장히 국민들이 힘든 일이죠.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죠. 특히 빈곤, 불평등, 부패 이런 것들이 더 악랄하게 드러나죠.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 어쩌면 사회의 붕괴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 싱가포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보다 잘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도 미국이나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이런 선진국들도 위기관리라든가 홍보활동,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확진자나 사망자 숫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따져봤을 때 여러 면에서 부진한 성과를 나타낸 건 선진국이라고 불리워졌던 많은 나라들이었죠. 그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